예.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2부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예, 예, 오늘 지금도 2부도 대통령 선거가 경선부터 조작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선거 당시, 선거 후도 개표 조작이 됐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냐면은, 5천만 국민을 상대로 해서 속임수를 썼다는 거예요. 누가 속임수를 했느냐? 여당, 야당, 정치인들. 예를 들어서 17대 이명박이라는 사람이 경선 과정에서 경선 부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영수 대표가 아주 잘 알고 있더라고요. 2007년도 한나라당에 기울어진 대선 판국에서 이명박이가 어떻게 대선 부정을, 아니, 경선 부정을 예, 했죠? 경선무정을 제가 그때 경선 현장에 단속을 하러 갔습니다. 갔는데, 그러면 정당 경선도 선관위가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불법 행위 일어나는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정당의 경선도 공직선거법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네요. 당연히 이제 공직선거법과 형법 틀 안에서. 그럼, 틀 안에서, 예. 그러면은 대통령 선거 경선도 예, 예. 위법 경선이면은 당연히 경선 무효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경선 무효되지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가 단속하러 갔더니, 민주당 당원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나무 당 경선하는데 이 사람이 왔는가 싶어 첫째 놀랬고, 두 번째, 이 사람이 왜 이런 짓을 하냐에 놀랬는데, 그래서 그 중에서 최고 이제 친한 사람을 만나야 됐어요. 그 등을 두드리면서, 왜 나무 정당에 경선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냐 할게. 국민에서인데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됩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안 되죠. 그렇지만 도덕적으로 참여하면 안 되죠. 할게. 왜 이렇게 참여합니까? 할게. 우리 김대중 선생님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요? 김대중 선생님하고 한나라당 경선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할게. 한나라당에 박근혜가 되면은 김대중 선생님이 죽습니다. 김대중 선생님 죽으면 저는 직업이 떨어져서 내 아이가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학교를 못 보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여기 나와서 경선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민주당 당원이에요. 그러면은 당시 제가 좀 질문할게요. 예. 당시 한나라당 경선 규정에 예. 의하면은 현장 투표를 해서 현장 개표를 했는데 국민 참여 경선에서 그때 당시 주민등록증만 가지고 신분증 확인만 하면 모두 다 경선 박근혜 후보인지 이명박 후보를 투표할 수 있었다는 예,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숫자가 제한되는 건 아니고? 제한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래가, 2002년도에 예. 노무현 후보가 국민 참여 경선으로 해서 1등을 했는데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도 됐는데 그때 당시 그 노무현입니다 영화를 보니까 예. 현장에서 당원 새천년 민주당 당직자하고 당원이 예. 100이면은 국민 참여 경선에 참여한 사람을 1대1 그러니까 100명 대 100명 그러니까 50%대 50%를 똑같은 숫자로 해서 정해놓고 선정해놓고 그 사람들이 일반인이 50%가 투표하고 당원이 투표해가지고 그 다득표한 사람이 후보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한나라당 경선은 국민 참여 경선자가 보통 사람이 주민등록증만 갖고 가면은 경선장에서 박근혜건 이명박이건 투표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네요. 예. 이제 그렇게 하고 그때는 이제 국민 참여 경선과 당원 경선을 두 가지를 했습니다. 거기서 다수자가 두 개 합쳐가지고 다수다가 이제 경선에 이제 선정되는 걸로 되었습니다. 그때 이명박이가 몇 표 이겼죠? 이명박이가 국민 참여 경선에 2,000표를 앞서고. 그럼 당원 당내에서는 박근혜가 몇 표 이겼어요? 박근혜가 500표를 앞서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1,500표 차이로 이명박이가 대선 후보가 됐네. 예, 대선 후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민주당 새천년 이제 열린우리당인지 민주당원들이 가서
투표를, 이명박한테 투표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돈을 받았거나 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민주당의 당 조직이 되어 있으니까, 김대중 대통령 그 조직들이 발동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예. 제가 광주에서 들었는데, 예, 예. 광주의 새천년 민주당, 동교동계는 광주나 전남은 굉장히 관계가 깊고 역사가 깊습니다. 예, 예. 1971년 4월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와 박정희 후보가 대결을 했는데, 그때 당시 김대중 후보가 대부분 어디건 전국적으로 다 득표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중앙정보부가 개표 조작을 해서 여러 가지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박정희가 91만 표로 이긴 걸로 지금 결론이 났고, 예. 그때 김대중 후보가 하는 소리가 선거에는 이겼는데 개표에서 졌다. 그러면 그때 김대중이라는 인물이 전국적인, 그러니까 유명한 정치인이 되고 야당 지도자로서 명성을 날렸는데, 김대중 대선 후보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제 친구도 그때 당시 고등학생이었는데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대중 조직은 전국에 걸쳐서 있었다는 이야기네요. 예, 맞습니다. 희망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그때 김대중 대통령 연설도 많이 듣고, 진짜 저는 그 경상도에서 야당이기 때문에, 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존경했습니다. 존경했는데, 지금은 그렇습니다. 자, 그때 당시 김대중 대통령 연설을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말 내용을 들어보면은 지금도 생생하게 연설을 잘하고 그 사람이 민주주의자인 것은 확실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반해가지고 그 김대중을 좋아하는 김대중 선생님 부대가 있었는데, 이상득이라는 이명박의 형은 전두환 시절에 여당, 그러니까 그때 당시 민정당 전국구 의원이거나 지금 간에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을 한 사람으로서 그 김대중 그 조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007년도 한나라당 경선에서 한영수 대표께서 경선장에 가보니까 민주당 분들이 대거 이명박에게 투표하기 위해서 모였는가 했더니, 이상득이라는 사람이 자기 동생이 서울시장까지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현대건설에서 유능한 경영인으로서 널리 알려져 있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한나라당은 사실상 아시다시피 박근혜가 주인이었거든요. 공천권자고. 그러니까 한나라당 당원이나 당료들은 전부 다 박근혜한테 잘 보여야 공천도 받고 국회의원도 되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깨려면은 경선 누구를 이명박 쪽에서 후보가 국민참여를 무제한으로 하자. 그것을 박근혜가 수용했고, 주민등록증, 신분증만 있으면은 국민참여에서 인정하자. 그 바람에 박근혜가 사실은 그때 이용당했습니다. 이용당했고, 저희들이 볼 적에는 그 당시에 이명박은 원래 한나라당에 연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선에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당원 경선에서 500표 차이로 이긴 것에도 이명박이가 엄청 노력을 했는 겁니다. 그렇죠. 예, 노력을 했는 건데, 국민경선에서 다 했고, 그 당시에 박근혜는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우리 선관에서 단속하는 자로서 볼 적에 그 사람은 그때도 불통이었습니다. 그래가 민주주의가 이거 무너져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실은 그쪽에 박근혜 쪽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거 부정선거다고 다시 하기 위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접근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박근혜를 찾아가 보니까 만날 수도 없었고, 태평양 심해에 해저 한 1만 미터 밑에 있는 그런 족속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박근혜는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옆에는 최순실이 있고 정윤회가 있고 그 조직들을 또 위에서 외곽이 있고 쌓이고 쌓여갖고 그렇습니다.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출신이면서
선거 이제 경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단속으로 갔더니 전혀 부정 경선인 걸 알고 이야기를 해주러 갔더니 전혀 만날 수가 없었다. 예, 전혀 만날 수가 없었고, 어떻게, 모스크바 크레몰린보다 더한 것이 박근혜이지 않나, 이래 싶어요. 예. 결국은 이제 박근혜가 뭐, 우리가 알다시피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고, 대통령 권력 그렇습니다. 욕심만 있었던 맞습니다. 여자고, 예. 아버지 후광을 입어서 예. 자기가 대통령인 양 행동하다가 최순실 건이 터져가지고, 촛불에 의해서 그 다음에 국회 탄핵과 헌재 파면으로 해서 끝났는데, 예. 우리가 알다 보니까 2007년도 한나라당 경선이 이명박과 이상득, 그 다음에 동조동계의 조직에 의해서 이게 박근혜가 떨어지고 이명박이가 대통령이 됨으로써 대한민국이 엉망진창이 됐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후에 이명박이 네. 5년 동안 얼마나 나쁜 짓을 했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시민단체로 나와가지고, 남한에도 일당이었다. 한나라당, 민주당 보수파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당이었다는 것을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더니, 지금까지 저를 정신병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진실을 이야기해주면은, 믿질 않습니다. 결국은 내가 대학 교수였으면 믿었을 건데, 이게, 노동자 위원장이라 하니까 믿질 않습니다. 솔직함을 이야기할게요. 대학 교수, 대통령, 국회의원보다 노동자 위원장이 더 인간적이고, 더 깨끗하고, 지금 자신하고 있습니다. 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국민들은 더 깨끗하고, 더 그거한 사람을 못 믿습니다. 이상한 권위주의에 젖어가지고. 그러니까 예. 제가 그 부정경선이나 대선 부정 18대 대선이나 19대 대선이나 경선 부정에 대해서 깊이 공부를 하고 굉장히 거기에 대한 글을 많이 썼습니다. 예, 맞습니다. 썼는데 2007년 경선 부정에 대해서는 한영수 대표한테 이야기 듣고 광주에서 굉장히 거기에 많이 알고 있는 사람한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김대중 조직을 이명박하고 이상득이 해서 매수를 했다 이게요. 그 돈이 제가 그때 당시 들은 이야기로는 벌써 한 4년 정도 되는데 3천억 원을 갖다가 써가지고 사람을 매수해서 국민참여 경선에서 이명박이가 2,000표 이기도록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이것은 정당법 위반이고 정치자금법 위반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경선 부정범이면은 대선 후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 자가 대통령 5년을 하면서 지금도 사람들이 언론이나 JTBC건 한겨레건 간에 이명박 전 대통령 하고 있다고요. 이명박이가 지금 구속된 것은 불법 대통령 하고 있는 중에 도둑질한 돈, 여러 가지 사건, 국민 세금을 도둑질한 것 때문에 지금 여기 어디 동부 구치소에 있거든요. 우리는 이명박의 경선 부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 경선이 부정으로 돼 있으면 이것은 대선 후보 자격이 상실자가 되고 대선 후보 자격이 없는 자가 대선 후보 출마를 했다는 것 자체가 위법입니다. 위법자가 5년간 대통령 행세를 했다는 것도 엄청난 헌정 파괴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 사람들이 주권자들이 알아야지 나라가 대통령 범죄, 경선 범죄, 그다음에 대통령 본선에서 박근혜도 개표 조작, 데이터 바꿔치기로 박근혜가 만들어졌는데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이것 때문에 온 국민이 힘들고 고생을 한다. 세월호 사건도 그래서 일으켰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지금 시간이 얼추 되어가는데 예. 여기 중앙선관위 내지는 선관위에서 22년 근무를 했던 한영수 대표나 저 같은 경우 불과 한 4년여 부정선거, 대통령 부정선거하고 경선 부정만 깊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법이 보이더라고요. 5천만이 진짜 나라답게 살고 평화롭게 살기 위한 것은 법이 지켜져야 되거든요. 법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국민의 대표 국회가 만듭니다. 근데 개표 조작이 이루어졌는데도 국회의원들이 강동원 의원 말고는 아무나 나서지 않아요. 현재 있는
18대, 19대, 20대 국회의원들이 모두 다 입법자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가짜고 경선 부정범위 대통령이 행세를 하고 있는데도 아무 말도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문재인이 저희는 경선 부정범으로 확진하고 있습니다. ARS 단말기에는 214만 명이 경선 신청한 연월 일시가 다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75%가 투표를 했다 하는데, 투표한 사람의 연월 일시의 기록이 그대로 ARS 단말기에 기록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재인 56.5% 발표 폐기 처분했더라고요. 이재명이가 그것을 6개월 보관 의무로 규정을 지었는데도 이재명이 말을 듣지 않고 그냥 폐기했다는 것은 이건 56.5% 이것도 조작을 한 거거든요. 그럼 비교하면 될 거 아니냐. 저희 비교는 휴대폰으로 역전송 받은 것 같고 1000건이 넘는 것 같고 지금 500건만 갖고 지금 검찰에다가 부정경선에 대해서 형사소송을 넣고 19대 대선도 무효다. 왜 19대 대선이 무효냐. 박근혜가 가짜인 것이 입증이 됐는데 18대 대선 선거 소송이 대법원에 들어가 있고 현재도 살아있는데 어떻게 해서 가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하냐. 진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해야 되는데 가짜 대통령을 탄핵했다는 것 자체가 헌법 65조 위반입니다. 위반입니다. 예. 그래서 5구 대선은 무효라 이거예요. 헌법 소원 대상이었고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 부정선거에 대한 그 절차법에 의해서 선거법에 의해서 그 선거 무효 소송을 진행해서 그 당선된 대통령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180일 이내에 빨리 확인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국가의 행정이 끊어짐 없이 그때 연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법 취지에서 180일 했는데 이것을 그 대법원에서 재판을 거부했습니다. 왜 거부했을까요? 선거법을 분명히 위반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재판을 하면은 선거 무효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없는 그런 그 판사의 판사의 재량권 제로의 사건이 18대 대선 선거 무효 소송이었습니다. 대법관들이 직무에 주기를 대법관들이 부정선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재판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니 양승태는 사형당해야 되고 그 당시 해당 대법관들은 전부 다 구속되어서 무기징역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대법원장 양승태 이야기를 하면은 양승태는 대법관 생활 6년하고 대법원장 생활을 6년을 했습니다. 도합 12년을 대법관에서 밥을 먹고 살았는데 양승태라는 사람이 국민들의 공직선거법의 222조에 의하여 선거인 6,644명이 18대 대선 선거 무효 소송을 제소했는데 그것을 양승태가 캐비넷에 넣어놓고 180일 이내 2013년 7월 4일 이내에 선거소송을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재판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자기 임기를 다 채우고 나니까 5구 부정적 경선자 문재인이가 지금 불법 가짜 대통령이 되어서 양승태한테 훈장을 수했어요.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코미디입니다. 한마디로 코미디고 제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나라는 정의가 무너지고 민주주의 실패고 정치 실패입니다. 그 현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출세를 하기 위해서 이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을 하면서 선거를 관리하기 때문에 오직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부정선거는 안 된다고 투쟁했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부정선거를 여러분들 가만히 두면 여러분들은 이 나라의 주권자가 아닙니다. 노예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분 나쁠 겁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 대선 부정을 보고 가만히 있는 국민은 노예입니다. 주권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각성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 지금 속행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행명이
합법적인 절차에서 진행됩니다. 그러면은 애타게 힘들게 촛불을 들고 나오지 않아도 촛불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무효소송 속행하라고 여러분들이 대법원 앞에서 촛불을 든다면 이 나라는 다시 죽어가는 나라에서 다시 살아나는 나라로 바뀝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일전국도 조성되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이 나라에는 문재인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넘쳐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문바들은 문재인 외에는 없다고 하는데 그건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닌 문재인은 빨리 타도하고 새로 출발해야 한다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요, 우리가 법치국가거든요. 5천만 국민이 자기 기준대로 살면 어떻게 유지되겠습니까? 그래서 헌법과 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가기관,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행정기관, 그 다음에 국회, 법원, 헌재, 선관위, 검찰, 국정원, 기타 경찰 조직, 모든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가기관, 그러니까 대통령, 국회, 법원, 헌재, 선관위, 검찰, 국정원, 경찰의 종사자가 자기가 해당하는 법률을 위반하면 모두 위법이고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 한나라당 경선 부정을 적발하지 못하는 선관위가 위법을 한 것이고, 2012년 12월 19일은 중앙선관위 전산센터가 선거 하루 전에 만든 박근혜 51.6%를 5천만 원한테 시청을 시키는 데이터 바꿔치기를 했어요. 선관위가 대통령을 바꿔치기 했습니다. 물론 그 뒤에는 이명박하고 국정원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분명히 입증이 되어 있고, 선관위 공문서로 증거를 해서 강동원 의원이 국회에서 고발까지 했는데, 이게 대법원이 선고소송을 안고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이것에 대한,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부정에 대해서 글을 써왔는데, 즉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까지도 모두 위법 범죄자입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정권이므로 모두 불법 가짜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명박 5년, 박근혜 4년, 문재인 1년은 헌정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헌정을 파기하고 있는 기간 10년이나 됐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것을 끝내야지 나라가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헌법 5구 대선이 왜 선거 무효냐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가짜 대통령에 대한 헌법 65조 조항이 아니다. 그러니까 헌법 65조는 진짜 대통령, 그러니까 유효다득표한 대통령이 당선증을 받고 당선인 시절에서 그 전임 대통령이 물러나고 그 대통령 취임식에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겠다 선서한 다음에 이 사람이 국정을 농단한다든가 법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탄핵하는 조항이 헌법 65조입니다. 그런데 박근혜는 개표 조작한 가짜 대통령이거든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18대 대통령이 가짜고 선거 소송 중이고 검찰에 수사 중인데 어떻게 19대 대통령 선거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있을 수 없죠. 박근혜는 대통령 자격 여부를 선거무효소송을 다투고 있는데, 그걸 알고 있는 국회가 선거무효소송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용됩니다. 인용되면은 박근혜가 자격 상실되고 구속됩니다. 그러면 이명박 구속되고 사형당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그 법관들, 은폐한 법관들 전부 다 목이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놈들이 탄핵을 했으나 내는 절차상, 헌법과 선거법 절차상
탄핵을 해서는 안 되는 탄핵 절차를 가가지고, 이 박근혜는 지금 현재 그 증거가, 선거 무효 증거가 확인된 증거입니다. 탄핵 증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헌법재판소 탄핵으로 들어갔습니다. 탄핵 들어가서 헌법재판소에도 처음에는 기각을 하려 했어요. 왜냐? 대법원에서 선거무효 소송 하시라고. 그래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무슨 압박을 받았는지 턴이 돼가지고, 인용을 했어요. 인용하는 결정을 해서 박근혜를 타도시켰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미국 CIA하고 미국 대통령 쪽 정부하고 그 다음에 한국 국정원하고 그 다음에 조중동이나 그리고 언론이나 국정원 선관위까지 다 문재인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박근혜를 불법 가짜 대통령인데도 탄핵을 해버리고 18대 대통령을 기정사실화하고 19대 대통령 선거를 결정한 것 같아요. 근데 18대 대통령이 분명히 선거법 위반이고 헌법 위반인데 그 다음에 개표 조작까지 한 대선인데 어떻게 18대 대통령 재선거를 법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게 대법원의 2013-18 지금은 2017년 4월 27일 날 김창석이라는 대법관이 박근혜가 없으니까 소이익이 없다. 그렇게 해갖고 각하시킨 것을 18대 대선 선거 소송인단 공동대표 김필원 대표께서 다시 재심소를 2017년 5월 26일자로 대법원에 제소를 했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현재도 살아 있습니다. 18대 대선 선거 무효 소송이 제소 중인데 어떻게 19대 대선을 할 수 있습니까? 18대 대선 선거 무효 소송을 종결을 짓고 대법원이 확정을 짓고 난 다음에 18대 대선 재선거를 실시해야지 이게 적법한 절차거든요.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 정권이 땅에서 국회와 법원, 검찰이 부정선거를 은폐하고 언론은 도대체 뭐죠? 언론은 완전히 기레기, 쓰레기. 어제 보면 언론이 더 질이 나쁩니다. 원래 그 기자들은 아시지요? 돈 주면 그거 하는 거. 더 질이 나쁩니다. 그리고 언론사 광고로 따먹고 살지요. 한겨레, 경향도 똑같아요. 경향, MBC, KBS, JTBC까지. JTBC 진짜 언론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라이브 방송단을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들 일하는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 한꺼번에 모입시다. 그리고 그 전문성을 살려서 우리가 인터넷 사회를 하면 리더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고 새 나라, 새 정치를 구현해 봅시다. 지금 기존 여자는 전부 집에 가서 쉬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노후, 복지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남북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한테 맡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워낙 거짓말을 해야 되고 사기질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새 나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하면은 대한민국 선거, 선출직 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까지는 선관위가 적발해가지고 검찰에 고발을 하면은 대법원 판결로 해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은 10년간 공직을 출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경선 보정한 이명박 사건은 지금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검찰이 수사하면 지금이라도 밝혀집니다. 그리고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가 100% 가짜 대통령이라는 것을 입증했고 검찰에 형사고발까지 했는데 움직이질 않아요. 검찰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검찰은 위법자를 수사하고 형법 적용해서 구속해가지고 법원에다 넘겨야 되는데 검찰이 일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정기관이 위법자 큰 5천만을 사기친 대통령을 도둑질한 여자를 대통령을 도둑질하게 한 선관위나 이명박을 구속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대법원에 선고소송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도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박 대통령이라고 지금
4년 동안 하다가 박근혜가 촛불로 끌어내려졌는데, 촛불이 일어나지 않았거나 JTBC가 최순실을 보도하지 않았으면 박근혜는 5년 끝나고 지금 진짜 대통령으로 인정되고 19대 대통령이 작년 12월 19일 정도 대선을 했을 겁니다. 작년 12월 20일이더라고요.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박근혜가 100% 가짜인데, 선거에서 2등한 여자인데 어떻게 대통령에 대한 그 엄청난 범죄를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대법원이 선거소송을 재판을 5년 넘게 재판을 기피한, 5년 가까이, 5년 넘었죠? 네. 5년 넘게 재판을 하지 않고, 언론도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문재인이 대통령 맞습니까? 문재인은 가짜입니다. 2012년 12월 19일 날 124만 표나 더 득표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선거 후 30일 이전에 당선 소송을 해달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집에 찾아가고, 강주, 부산 선거사무실, 문재인 대표 사무실까지 가고 당신이 선거 소송을 해라 그랬더니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전 국민의 부정선거에 대한 공감대, 그 다음에 당 조직이 움직이면 그때 나서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문재인이 박근혜 가짜 대통령을 4년 내동 박 대통령이라고 호칭하면서 박근혜하고 정치를 했어요. 이것도 사실은 헌정 파괴범을 계속 보호해준 공범입니다. 예, 더럽히기로 드러났습니다. 사실은 문재인도 제가 범법 행위를 했는 걸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증거를 못 찾아가지고 제가 말을 못 드렸습니다. 이제 더럽히기 나왔으니까 자유롭게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박근혜는 이명박이가 국정원을 활용해서 완전히 대권 조작과 여론 조작을 해서 대통령 선거를 하겠습니다. 완전히 불법입니다. 불법이고, 요건 문재인도 드러났습니다. 경선에서 드러킹이 드러났고, 대선에서 드러났습니다. 이제 그리고 경찰 수사가 그 관련된 사람들이 전부 다 민주당 당원이었다거든요. 이건 뭡니까? 이번 3월 달에 드루킹이라는 김 씨가 구속됐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문재인의 모든 것이 드러나요. 문재인이 그래 드러났기 때문에 이거 18대 대선 끝나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대선에 승복했습니다. 승복하고 나서 그 다음 무슨 소리 했습니까? 제가 방송하기에는 한영수는 증거도 없이 선거 무효 소송을 한다, 대선 부정선거를 한다, 이런 헛소리를 찌꺼리 됐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때 설명을 했다면서요? 예, 제가 몇 개월 후에 신상철 대표와 저와 춘노영 씨가 가서 대선 부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투쟁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래 했으면 투쟁을 하셔야지, 하지 않고 2015년 10월 13일 날 강동원 의원님이 대정부 국회 질문을 할 적에 박근혜는 전산조작엔 가짜 대통령이다 했는데, 강 의원의 사적 의견이다 한 문재인의 행동, 본인이 부정선거를 엄청 해놓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뽀롱이 다 나버렸습니다. 문재인, 당신은 지금 국민을 위해서 빨리 조기 퇴진하고, 국민을 위해서 퇴진하고 감옥서에 스스로 걸어가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 정신이다. 당신은 변호사이지 않느냐? 가슴에 손을 얹고 한영수 말이 거짓말 같으면은 내일 당장 구속시켜라. 자신 있다. 문재인, 당장 퇴진하라. 그것이 당신이 살 길이고 이 대한민국 전체를 살린다. 당신보다 유명한 사람들이 넘치고 나오는 것이 대한민국이다. 거짓말, 여론조작과 드루킹 같은 사건을 떠벌리지 말고 스스로 빨리 퇴진하기 바란다. 그리고 몸빠들 정신 차리시오. 논리적으로 아니면 아닌 것이지, 어디에서 남북 회담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을 더 하도록 했다. 그게 말인가 뭐가. 정통성이 없는 정치인은 전부 다 국민과 백성을 눈물 흘리게 만들고 고생하게 했다는 것이
그런 철칙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 정신 차리시오. 그리고 국민들 여러분들도 깨어나세요.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투쟁을 하고 있는데 잠을 자고 희낭낭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고생이 동반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는 패권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패권을 잘 운영하면서 어떻게 적응하면서 이 나라를 통일시키고 어떻게 국민들을 행복하게 할 거냐를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딴 것이 아니고 선거무효 소송을 빨리 속행하라. 대법원 뭐 하느냐? 대법원 앞에서 촛불을 들고 재판 빨리 해라.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힘들지 않게 촛불을 들지 않아도 이 나라는 절차에는 혁명이 진행돼서 여러분들의 살 길이 생긴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예.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예. 결론은 현재 18대 대선 선거 무효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18대 대선 선거 무효를 재판을 하고 5천만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재판을 하고 법대로 판결을 하면은 선거 무효 판결을 낼 수밖에 없어요.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18대 대선 선거 무효다 이렇게 확정 판결을 내리는 순간 문재인은 끝나고 대법원 판결 60일 이내에 18대 대통령 재선거를 합니다. 그러면은 박근혜도 지워지고 문재인도 지워지고 관계된 자들은 모두 이 법 형법 적용이 됩니다. 그게 대한민국 법이고 법치입니다. 저희가 법으로 말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있고 위법한 사람들에 대해서 형법 적용하라고 검찰에 이야기하고 법원에 이야기하고 언론에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존재하지 어떻게 우리가 정상적으로 대통령이 되는 사람들한테 위법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증거를 갖고 이야기하고 선관위 공문서로 위법 사실을 입증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개표 조작이 확실하고 경선 조작이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게 시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대법원이 움직이지 않고 있고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국회의원들이 입을 다물고 있고 그리고 언론이 보도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사자 커넥션을 끊어버려야지. 그러니까 이 4개 분야의 카르텔을 우리 주권자인 우리들이 끊어야지. 누가 끊겠습니까? 계속 우리들의 등골을 빼먹는 것이 현재 언론, 그 다음에 여당, 야당, 그리고 여당, 야당에서 행정부가 나오죠. 그리고 국회. 법원, 그리고 검찰, 국회. 그 하수인들은 선관위, 국정원, 검찰, 경찰들은 하수인에 불과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 여당, 야당 정치인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으면 계속 10년 넘게 헤쳐먹고 있다. 이 고리를 끊는 방법이 18대 대선 선거 무효 소송을 대법원이 지금이라도 속행하게 하는 것이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으로 여당, 야당의 정치 범죄를 끝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18대 대선 선거 무효 소송이죠. 몇 가지 일단 방송을 하고 오늘 다음에 예. 기회가 있으면 다시 브리킹에 대해서 내일 좀 제가 말씀에 대해서 브리킹과 국정원 댓글과 여러 가지 관계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저희가 5년 이상 부정선거를 말해왔는데 부정선거는 공익을 위한 것이고 5천만 국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며 5천만 국민이 만든 그러니까 5천만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가 만든 것을 대통령 선거에서 경선에서 위반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은 적법한 행동이고 위법을 말하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우리를 검찰이 구속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직자의 위법은 누구나 국민 누구나 다 떠들어야지 공직자들이 위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이 지켜지는 질서가 있는 민주공화국이 될 수 있다. 그것을 계속 5년 이상 지금 주창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방송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 좋은 밤 되십시오.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예. 끝났어요. 요- 요- 요-